네.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은 오프닝 전에 미리 좀 인사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부모 입시 교실 진행 맡게 된 강북청소학원 강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 멀리서 온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오늘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신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셔서 아이들 대학 가는데 큰 보탬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시 초보만 탈출하기인데요. 탈출하신 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미리 탈출하고 오신 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때 들으신 분 혹시? 네. 아, 많이 이 강으로 연달아서 들으시는구나. 그 지난번에 내용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른 선생님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오늘 내용 진행하는 거는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 자체는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든 내용 다 담겨 있어요. 있는데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쭤보면서 좀 더 진도를 높은 단계까지 갈지 초보까지만 할지 좀 보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입시 설명회나 강의 같은 거 이런 거를 왜 들으러 오나요? 복잡하고 어려워서요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대학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자, 보시면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진짜 완전 글자 그대로 쌍팔년도 수석이었던 어떤 친구 아니죠. 지금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연배가 훨씬 더 오래됐을 텐데 다 수능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시는데 저분께서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저 때가 19살이라는 거죠, 저 사진이. 이제 전국 수석을 했었던 이제 학생인데 옛날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 때는 하나의 시험이 존재했고 하나의 점수만 가지고 그냥 대학 원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랬었는데 아니 지금은 뭔 놈의 전형이 이렇게 많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옆에 뭐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거 다 해석하실 줄 알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한글로도 제가 번역해서 써뒀는데 저 사진이 그림이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저 나무 하나 놓고 나무 오르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 선발했을 때는 당연하지만 저 끝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원숭이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이 아닌가요? 아, 맨 왼쪽이구나. 원숭이가 있는데 얘가 당연히 1등이겠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 어항도 있거든요, 저기 조그만한 거. 걔는 아예 뭐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관이 그리고 대학에서 뽑고 싶은 인재의 상이 되게 복잡 다단하다. 그래서 다양한 전형으로 최대한 버려지는 아이가 없이 최대한 한 명 한 명 다 뽑아주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뽑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꼭 어느 설명이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너무 이제 입시 전형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거를 너무 적게 시험이나 분노로만 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 친구 이제 다시 보면은 수시 정시 비중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표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은 건데, 자, 지금도 성적수는 맞긴 맞는데 근데 1등이 여러 명이다.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형이 여러 개면은 논술이 있고요, 학중이 있고요, 교과가 있고요, 정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개의 전형이 있으면은 1등도 4명이 되겠죠, 각 전형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그냥 전형이 다양한데 그 이유는 버려지는 애가 없게 해주려고 하는 거래. 특성에 맞게 최대한 그 전형에서 1등인 애를 뽑고 싶은 거래. 그래서 1등이 여러 명인 거래. 그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기를. 자, 해서 옛날 배치표예요. 심플하죠 뭐. 저때 물론 그때도 눈치 작전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문지에다가 배치표를 뽑아주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뭐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몇 점이면 뭐 서울대 법대를 가니 아니면 어디, 그때는 서울대 법대가 최고니까 뭐 등등등등 쭉 있었을 텐데,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복잡하게 뭐 학업영역도
꼭 무슨 인적성도 보고 전공 적합성도 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최대한 아이의 역량을 평가를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보시는 관점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결과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년 내내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꽝이면은 얘는 망한 애가 돼버리는 거고, 반대로 물론 이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예시로 설명드리는 건데 놀다가 시험 한번 잘 보면은 얘는 대박 나는 거고, 물론 실제로 제가 재수 반에서 아이들을 목도한 바로는 열심히 한 애가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안 한 애가 잘 나오는 건 전 본 적은 없는데 예시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저기 써놨죠.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은 그 과정까지 같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요것도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 과정을 본다는 말이, 잠깐만 다시 볼게요. 과정을 본다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종 같은 경우를 제 표현으로 하면 11번의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는 단 한 번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학종이나 사실은 교과 같은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시험 한두 번이 조금 망해버리면 극복하기가 힘들죠, 사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 안 되면 강북청소를 보내서 한 번 더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내신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과정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학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앞단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어차피 어머님들이 다양한 설명회를 지금까지 많이 아마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회 같은 데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데서 일단은 없는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한번 드려보고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일반적인 입시 설명에서 들으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인 거죠, 사실. 이 표는 많이 보셨죠? 이게 제가 아마 장담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회를 앞으로 자주 다니실 건데 가보시면은 제일 먼저 항상 이런 연도별로 뭐 몇 학년도 몇 명이고 뭐 이거 먼저 나올 거예요. 이거 먼저 나올 건데 딴 거는 대충 그냥 표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관점은 이런 거예요. 맨 아래 보면은 뭐 8.9% 뭐 9.1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상위 15개 대학교, 상위 15개 대학교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서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숙, 숙대까지, 거기까지 15개 대학이라고 보통 이제 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인원이 맨 위에 보이시나요? 자, 이 인원을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거의 안 바뀌죠. 거의. 그러니까 학령 인구도 바뀌고요. N수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늘기도 하고 또는 줄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거는 다 변수인데 얘는 고정상수란 얘기예요. 즉 뽑는 인원은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3,050명대를 거의 20년 이상 유지를 계속 하다가 25학년도부터 드디어 늘려요. 200명 이상 늘립니다. 늘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집 인원이라는 것, 특히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늘지 않아요, 원래. 그랬을 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상위 몇 등 정도를, 그러니까 100명이었을 때 이런 거죠. 24학년도에는 8.9등, 뭐 대충 9등 정도, 8.9등,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명일 때 89등 정도로 하면은 15개대를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 이제 고2 25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 올해 고2인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91등까지, 그러니까 약간 얘가 널널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1000명이 있는 집단에서 요 정도인 애가 15개 대학을 갔었다라고 하면 25학년도는 그거보다 조금 못 봐도 갈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라고 요 표를 넣어드린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단 여기서 예상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상치. 당연히 이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써놓은 거 이 46만 명, 44만 명 저거는 뭐냐면은 N수 포함이고요. N수 포함이고
그러니까 수능 응시 인원인데 실제 응시 인원입니다. 자, 설명에 어디를 가셔도 수능 실제 응시 인원하고 접수 인원하고 두 개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접수한 애들이 100명이어도 얘네 수능 다 보러 안 와요. 보통 한 10%씩 안 옵니다. 왜? 수시로 붙어서 안 오는 해피한 애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도망치는 애들도 있고, 두 경우에 안 오기 때문에 한 10% 되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N수를 더한 그게 실제 응시 인원이다, 실제 경쟁 상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우리 애는 수시로 갈 건데 왜 정시 얘기? 이거 미리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설명은 수시 따로 정시 따로 설명은 드릴 건데 두 개를 별도로 분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 명문대학이나 의대 정도 메디컬 라인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시만 준비하고 수시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요. 결론은 둘 다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무조건 두 개 다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우니까 그 대학에 가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사실 의대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를 버리면서 어느 하나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지극히 위험하다. 왜요? 수시에서 최저가 있죠. 좋은 대학은 수시 최저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연세대를 예로 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추천형이 원래 면접만 보고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뭐가 바뀌냐면 면접이고 뭐가 없고 수능 최저가 빡 생겨요. 고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맞추고 나는 수시로만 갈래 했을 때는 성서한 이하로 일단 제한이 돼요. 일단 나는 뭐 서영고를 절대 안 갈 거다, 얼씬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뭐지, 난 신촌을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수시만 올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시 입시판을 꼭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시여도 당연히 정시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일정 등급을 따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2025년도에 이슈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첨단 분야 증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모집 인원은 잘 안 바뀝니다. 원래는 잘 안 바뀌는데 드디어 25학년도 내년도부터 817명이 수도권에 증가한다. 여기 비수도권 지역은 뺐습니다. 영상 보는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왜냐면 이제 고1, 2 학부모님들한테 지방에 있는 학교를 이제 언급 드리는 순간 불쾌하실까봐 아예 다 뺀 거고요. 수도권에서 이제 8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저 수치가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적지 않습니다. 저거 아마 한 단과 대학으로 치면 한 20개 가까이 된 거거든요. 저거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 대학으로 치면 한 2개 정도가 새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이공계고요. 두 번째, 고대 논술이 드디어 부활을 다시 하죠. 이것도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건데, 고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344명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는 겁니다. 많이 사이즈가 는 건데, 단 메디컬은 약대, 고세종 약대 논술 빼고는 없다. 아쉬우시죠? 그래서 고대 논술은 부활은 했지만 메디컬은 고세종 약대밖에 없다. 자, 그다음 뭐 이동공개 이거 3번 진짜 엄청 물어보시는데, 제가 결론 얘기 드리면 뭐냐면은, 선생님 문과도 이과 뭐 공대 갈 수 있다는데요? 못 갑니다.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못 가요. 얼씬도 못 합니다. 왜요? 3번은 이공계 미적기하 과탐 필수 폐지라고 제가 써놓겠는데 밑에 보이시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써놓은 거.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연대를 또 제가 예로 드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사 가서 연대 관련 촬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연대를 자꾸 예를 들고, 연대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학교니까, 그 과탐 아니라 사탐이어도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쓸 때는 과탐에 3% 가산점이 있어요. 이거 못 이깁니다 절대. 이걸 이길 정도면 그냥 서울대 가면 돼요. 그러니까 3% 과탐 가산점 이기고도 연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연대를 왜 쓰나요? 그냥 서울대 쓰면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돈을 더 내고 굳이 전 연대가 더 좋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서울대는 그런 게 없을 것 같냐?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2025는 지금 계획안만 나와 있고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항상
사탐도 열어줄게 해서 받아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미적 기하나 과탐에 가산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 무시하고 문과가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이과 가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이 뭐 땡땡 엄마 문과로도 이과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그런가 봐 하고 마음속으로만 못 가는데 이렇게 본인들만 어머님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이 드디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512명이 늘어납니다. 512명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입결이 조금은 하락하게 조금 요만큼. 그러니까 뭐 1.1이 붙던 게 갑자기 2.0이 붙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1.1 정도가 붙던 애가 뭐 1.2나 1.3까지 떨어진다든지 입결이 그런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죠. 0.1에서 0.3 정도는 아마 입결 하락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추정. 확정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좀 요거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그 수시로 애들이 뽑는 전형이 있고 정시로 보는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입시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존재를 하는데 각 라인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빨간색 하는 거 보시죠. 얘네가 상위 15개 대학, 건동, 홍수까지 거기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보시다시피 종합하고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학종하고 수능 전형으로 두 개를 가장 많이 뽑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동, 홍수까지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들은 수능하고 학종으로 애들을 뽑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학종으로 뽑는다는 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레벨을 어느 정도는 본다. 제가 저 카메라가 없으면 더 세게 표현을 할 텐데 있어가지고 정제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학교 레벨을 많이 본다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학교 이름을 좀 본대라는 거 미리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는 블라인드 해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냥 학교 딱 보면 다 압니다. 과목명만 보면 알고요. 학교 숫자, 그러니까 학생 수만 봐도 알아요, 사실.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도 생기부 보면은 얘 고양국제고네, 얘 한성가고네, 서울가고네, 아니면 뭐 AP 들어서 얘 한화고 아니야? 뭐 다 저희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마땅히 입학사정관 정도 되는 분들이면 보면은 봐도 모를 정도면은 안 되죠. 무슨 말 하다가 참았는데 하여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영상에 그렇게 남겨놓을게요. 어머님들은 눈치 빠르시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제 학교는 수능하고 학종을 좋아하는데 있고요. 학종을 좋아하는데 있고요. 근데 이제 녹색이 의대입니다. 의대인데 의대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에서는 뽑는 전형 중에서 수능이 가장 많죠. 수능이 가장 많고 학종하고 교과가 얼추 비슷한데 논술은 제가 설명은 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두 개가 얼추 비슷한데 저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 지역에 있는 메디컬은 교과를 많이 뽑고요. 수도권은 학종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신만 잘 따고 내신만 잘 따고 그 일반고고 학교가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가 1.0, 1.1이야. 그러면은 그 동네 지역 인재로 교과 써서 붙고 오면 됩니다. 뭐 원광대 의대라든지 전남대 의대라든지 붙으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동네나 또는 인근의 도봉구에서 오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쪽에 썼을 때는 되게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표도 딴 거 설명보다 요걸 얘기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다양한 전형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평가 요소 학력을 어떻게 해서 뽑을 건지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교과도 있고요. 당연히 내신 얘기하는 거겠죠. 비교과도 있고요. 근데 비교과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신이 1.5인 애가 비교과가 생기부가 안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 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과로 한 1.7, 1.8 정도 되면 이 동네에서 문과 걔가 한 1, 2, 3등 하거든요. 전교 1, 2, 3등 할 텐데
걔한테 막 얘는 뭐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뭐 애가 싸가지 없고 이런 걸 써놓을까요? 그렇게 쓰시는 이상한 선생님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착각을 안 하시면 좋겠는 게,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서 3등급, 4등급인데 비교과는 엄청 탁월해, 이렇게가 잘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진짜로. 진짜 저도 1년에 그런 애 한두 명 만날까 말까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비교과로 커버를 치려는 생각을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교과가 안 되면 그냥 교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과가 안 될 때 자꾸 뭐 비교과로 넘어가고 수능으로 넘어가고, 이게 더 위험한 길이다. 미리 꼭 아이들한테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교과하고 비교과는 따로 써놨으나 별도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 다음에 면접 있고 뭐 논술이 있고 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정시 수능 보이시죠? 근데 동그라미 3개 보이시나요? 이거 실수로 잘못 넣은 거 아니거든요. 뭔 얘기냐면, 아니 이 양반이 수능인데 왜 교과 비교과가 저기 왜 있어? 서울대, 고대 특히 올해부터 내신 보죠. 서울대는 작년부터 생기부를 바꿔요. 정시인데. 학폭 이슈는 25학년도부터 바뀌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실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영상 있으면 얘기를 길게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교권 1, 2등급인 애가 학폭이 해당되는 애를 제가 지금까지 비고란이나 특기사항에 뭐가 있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정말 특수한 사례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고, 저도 직접 본 적이 아예 없고 들은 적도 거의 없어서 사실 의미 없는데, 그냥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 거 25학년도부터 학폭 이슈가 있대, 그냥 아무 내용 아닌데 앞으로 설명회 다니면 그 얘기 하실 거거든요. 그냥 아예 바로 무시하셔도 돼요. 의미 없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전교권이면 해당이 없을 거긴 한데, 얘네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수능이든 수시든 간에 어느 한쪽만, 정시든 수시든 간에 어느 한쪽만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시 올인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서울대 고대를 아예 안 갈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도 또 하나 바뀌는 게, 내년도 26학년도부터는 지금 고1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또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재수를 한다면 그 수능을 봐야 되는 건데, 고2 학부모님들도 얘네들이 엄마 나 정시 올인할래 라고 하는 순간, 스카이는 너는 그럼 못 가겠구나 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서울대 고대 생기부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볼 거고요. 고대 연대는 25학년도 일단 건너뛰고 아마 좀 간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고대 간을 보고 26학년도부터 연대도 생기부 평가를 한다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올인해도 내신을 버리면 스카이는 가기가 힘들다. 물론 이 영향력이 큰가 하면은 작긴 작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카이의 메디컬을 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설명해서 나중에 많이 들으실 텐데, 어머님들 뭐 서울대 뭐 정시로 가면은 내신 상관없고요, 뭐 이런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거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학과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어느 정도 맞는데, 의치 약한 메디컬을 갈 때는 걔네 되게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아까 홍보 영상에 나왔던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서울대 모 학과를 다니는 이과 학생인데, 걔가 올해 수능을 또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학대잖아요. 거기 쓰는 애들은 내신도 1인데 정시도 잘 나오는 애들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게 영향력이 없다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뭐 정시도 1등급인데 내신도 1인 애가 많겠습니까? 많지 않은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인데 메디컬은 아예 달라요. 그 라인은 진짜 소위 미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어차피 다들 메디컬 아니면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외고 학부모님 계시는데, 외고도 의대 갈 수 있나요? 정시로는 돼요. 이대 약대하고 이대 의대 문과로도 뽑습니다. 그 원광대 치대도 문과로 뽑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뭐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다 아실 텐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그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이 수시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논술도 당당히 하나의 전형이 맞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게 유리한 전형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어떻게 대비할지도 다 설명은 드릴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야 논술도 수시래.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수시라고 하면 학종이나 교과만 생각하실 텐데 논술도 수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기자랑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 저건 아예 뭐 우리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이대 특기자 같은 거 과학 특기자 같은 거 생각보다 컷 안 넘고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학생이 이대 과학인재 쪽으로 특기자를 쓸 정도라고 하면은 걔는 이대를 안 가요. 당연하죠. 여학생인데 수학이랑 과탐이 다 일찍히고 수상 기록도 꽤 괜찮다. 얘가 이대를 왜 가나요? 다 연구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허점이 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도 나중에 얘기입니다. 진짜 나중에 얘기. 전략적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버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저런 게 있다. 근데 단 여기서 제가 써놨죠. 이과 학생 한정. 문과는 조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과 어머님들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뭐 하나를 갖고 왔죠. 요거에 대해서만 좀 빠삭하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이제 고3 되시면 이제 아이들 고3 되고 정확히는 어머님 되시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고3이 됐고 그 상황에서는 요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서 쓰실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숙달 되시면은 옆집 어머님한테 돈 받고 원서도 써주실 수 있습니다.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뒤에 가면은 유용한 사이트 명단도 드릴 건데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 쳐놨죠. 동그라미라게 네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가보시면은 그 각 대학의 전형 정보라고 입결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그 다음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입결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뭐 글씨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자 이 학교 1.7이면 붙어요. 이 학교 1.8이면 붙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애들 뽑을 때 그 점수 안 쓰는 거 아세요? 아시죠? 뭘로 써요? 환산 점수로 한번 변환하죠. 왜 변환을 해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원하는 인재가 다 다르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A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을 수 있고 B 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건데 근데 이것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뽑고 싶은 인재는 국수 영탐 1111을 뽑고 싶어요. 근데 자 중앙대 라인쯤 돼요. 올 1등급인 애가 쓰나요? 절대 얼씬도 안 하겠죠. 왜? 서울대 가야죠. 연고대쯤 가야 이제 뭐 다 1인데 뭐 하나 2 있고 뭐 2 2개 있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 이제 성산 라인으로 내려오면은 3도 하나 슬쩍 보이고 2도 좀 많아지고 이럴 거죠. 그래서 대학의 고민이 뭐냐면은 다 잘한 애를 뽑고 싶은데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서강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서강대 이 학교가 수학을 겁나 많이 봐요. 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걔네는 수학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탐구 좀 조지거나 영어 좀 조진 애들아 울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렴 하고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남학생이니까 여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국수영탐을 다 잘하는 애는 당연히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는 그래서 매년 입시가 거의 바뀔 게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분석할 때 너무 편한 게 서울대예요. 안 바뀌어요. 왜? 바뀌려면 니네가 바뀌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연고대부터 서울대가 뭘 조금 바꾸면 바로 연고대부터 뭐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점수를 같은 1.7이어도 뒤에 아마 제가 넣어놨을 건데 볼게요. 제가 넣어놨을 건데 뭐 어려운 말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2.38인 학생인데 여기가 좀 깨알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제 잠깐 보면은 고려대학교식으로는 2.65가 뜨고요.
동국대학교식으로는 1.8이 뜨고요. 동국대는 착시 현상이에요. 원래 동국대가 항상 올려치기가 돼서 넣어보면 되게 높은 것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넣으면 떨어져요.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동국대 물론 들으시면 별로 동국대 별로시죠. 근데 동국대 약대면 어때요? 좀 다르죠. 약대 때문에 넣은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는 2.41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글씨가 좀 깨알 같긴 한데 하나의 접수인데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서 다 다르게 나온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된다.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자 대학 어디가에 가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 방금 저 계산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해준다는 얘기야. 쟤네들이 자동으로 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보실 때 또 하나 입결을 항상 보실 때 2개년도 이상이나 항상 입시에서 변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강대라는 학교 입결을 갖고 온 건데 자 보시면은 서강대 경영학과가 22학년도에 입결이 1.38이었어요. 70% 컷 기준으로. 물론 그 아래인에도 붙은 애는 있겠죠. 근데 23학년도에 봤더니 1.49로 좀 떨어졌어요. 자 이거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네. 써보자 하고 쓰고 싶죠. 그리고 쓰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광탈. 왜요? 최저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자 항상 입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은 최저가 오르면 입결은 떨어집니다. 왜? 높은 최저도 맞추면서 내신도 좋은 애가 서강대를 안 쓸 거고 그 위에 있는 학교를 쓸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맞추는 게 어렵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어려우냐가 아니라 다 맞추는 여기를 안 쓴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최저가 높으면 당연히 입결이 하락하는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저 올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입결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예요. 올해 다시 최저가 올라갔어요. 거꾸로 말씀드려요. 최저가 떨어졌어요. 최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입결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서강대 경영을 저걸 보고 쓴 친구들은 저희 학원을 올 확률이 높겠죠.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럼 확률인데 쓴 친구들은 화이팅 될 겁니다. 라고 해야 제가 안전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느낌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대학 어디 가라는 데가 있대. 거기에 점수를 넣어보면, 그러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대한 입결을 검색해보면 쭉 뜨는데 우리 애 생기부에 있는 내신을 다 넣어보면은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띄워준대. 그러면 어느 학교가 유리하고 어느 학교가 불리한지를 알려준대. 요거 정보만 가져도 컨설팅을 돈 받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만 그 전체 작업 중에서 제일 큰 게 요 환산 점수 계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셀프로 내가 할 수 있니 아니면 남한테 시킬 거니 요거라고 거의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나머지는 그에 대한 해석 정도인 거죠. 근데 요거를 셀프로 내가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사람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어머님도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요소가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은 찍어가시면 이게 사실 더 유용한 내용일 것 같은데, 신설 학과가 면접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하여튼 없다가 새로 생긴 거면 입결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면접을 안 보던 학교가 갑자기 면접을 본대요. 그럼 입결이 상식적으로 올라갈까요? 그럴 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하여튼 더 들어오면, 안 하던 걸 더 하면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모집 인원 증가, 감소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집 인원이 늘고 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저희가 경험상 큰 변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명 뽑다가 80명을 뽑는데요.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나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것만큼 경쟁자도 많이 늘 건데 심지어 더 많이 늘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는 변수긴 하나인데, 변수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의라고 써놓은 거고요. 트렌드 인기 변화, 요것도 생각보다 커요. 예를 들면 올해 이슈가 사범대나 교대가 정시에서 인기가 없을 것 같이 추정이 되죠. 추정입니다. 추정. 어떤 건지는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 거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선업 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입결도 똑같이 하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핵공, 우리가 원자핵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이나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이 대세이다 보니까 원자력 들어가는 학과들은 입결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는 지금은 갑자기 첨단 반도체 이런 데가 또 뜨고 있기도 한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도 입결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애들이 생각보다 다 영악해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몰라도 엄마 아빠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입시도 되게 무서운 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게 사람 심리와 욕망이 많이 투영이 돼요. 그래서 입결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별 이슈. 이거 뭐냐면은 혹시 여학생 아이 둔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물론 여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질색 팔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대 약대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약대만큼 여대가 정말 많고 여학생들이 확실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고 정시 상위권 남학생들이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건데, 그래서 성별 이슈, 여대하고 간호학과하고 사관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사관학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간호 쪽.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대, 이 네 개는 완전 여대죠. 교대를 남학생이 쓴 애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딱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요. 간호 쪽도 간호를 정시로 쓴 애는 아예 본 적이 없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반의 경쟁자가 날아간다. 예를 들면 중앙대는 공대가 맞는데 중앙대 간호학과를 쓰는 순간 여대같이 쓸 수가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원서 쓸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왼쪽에 지원 자격증 변화, 저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추천 받을 때 특히 고대가 올해 그게 바뀌었죠. N수도 추천 받을 수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노인네들은 이제 안 된다. 프레시한 고3만 뽑겠다 해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하여튼 하나가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줄었으면 입결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왜? 고대의 그 높은 최저를 N수가 아니라 고3만 가지고 그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추면 붙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영향력 차이에 주목하라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더 중요한데 대학 고사 수능 전후, 저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 전에 뭔가 면접이나 논술을 보는 학교는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성균관 대학교가 올해부터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게 생겨서 면접을 수능 전에 봐요. 수능 전에 봅니다. 7배수로 뽑거든요. 저희 반 학생은 이미 1차를 사실상 합격한 애가 있습니다. 거의 99%.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차에서 7배수 뽑는데 경쟁률이 6.8대 1인데를 썼어요. 7대 1 안에 들어오는 거죠. 1차는 일단 붙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올해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설이면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면접 안 보다 보는 거. 인데 수능 전에 보면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성대 정도는 내가 납치될 것 같은데 수능 전에 보고 저 안 쓸래요. 이런 애들이 실제로 저희 반에 많습니다. 얘야 정신 차리거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대는 제발 좀 납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연구대 좀 가야 된다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수능 전에 무언가를 보는 데는 납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붙으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납치편 뭐 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역으로 내가 어디 컨설팅도 받고 학교쌤도 얘기하는데 한 경희대 정도나 중앙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대를 그런 경우엔 역으로 젤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나 혼자 놀래. 저 이제 써놨죠. 저기 뭐 어디 있니? 홍익대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런 게 뭐 남들은 최저가 없는데 지들 혼자만 최저가 있다든지 항상 보면은 그 라인이라는 게 없는 데가 서울대예요. 서울대는 우리가 스카이라고 묵지만 실제 입결 보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대 혼자는 그냥 독야청청으로 혼자 노니까 빼고 연고대, 그다음 성서한, 중경외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유불리가 갈리는 거거든요. 연고대만 해도 똑같은 애들일 것 같지만 정시로 보면은 영어 잘 봤으면 연대 쓰면 되고요. 영어 좀 못 봤어? 그럼 고대 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원하는 인재가 조금씩 갈리는 거죠. 갈리는 건데 보면은 남들은 성서한 라인에서는 원래 면접이 없기로 암묵의 약속이 있었는데 성대가 지들 혼자 갑자기 면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입결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
또 저기 홍익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 혼자 최저가 세다 했을 때는 입결이 높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보실 때 아까 어디가에 검색해 보실 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데가 연세대여도 고대나 또는 성대 아래지만 성대 또는 뭐 서울대 비슷한 주변에 있는 학교 위아래를 꼭 같이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 보시면은 많이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지 혼자 뭐를 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빵꾸 나요. 그러니까 남들은 면접 오는데 안 보는데 혼자 곧 죽어도 난 면접을 보겠다. 남들은 최저 없는데 나는 혼자 최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같은 라인이었을 때 거기를 쓰는 게 훨씬 낫겠다. 왜? 입시에서 항상 중요한 게 나한테 유리한 건 남한테도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가 영어 1이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지 않아요. 2면 불리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 연대는 정시에서 어차피 쓰면 알아서 1등급 다 몰려 있을 거거든요. 내가 1일 때 유리하려면 2인 애들인 세상에서 나 혼자 1일 때 유리한 건데 그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그 회장님 아시죠? 제가 이름 걸면 거론 안 할게요. 저 없으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도 부자시죠. 돈이 많으신데 그 사우디 왕가나 이제 석유 재벌들이랑 있을 때 보시면 거기서도 부자인가요? 아니죠. 죄송해요. 영상 뭐 부자십니다. 네, 부자신데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여기 오시면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부자지 않을까 싶은데 저보다는 확실히 부자고요. 맞는데 그 집단에 갔을 때 그분의 재산도 유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애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컨설팅 때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선생님 우리 애가 수학 과탐이 다 1인데 왜 못 쓰냐고 여기를 말을 하시면 이전형을 쓸 때는 다 그런 애들만 알아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선 불리하지 않은 거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꼭 얘기 드리는 겁니다. 유리하려면 2인대를 뛰어 들어가야 유리한 거다. 그래서 영어 1인애가 역으로 고대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발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돈 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과의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번 또는 11번의 시험의 누적 결과다. 누적 결과. 네. 그거를 대학교는 신뢰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필고사 이제 학력. 우리가 학업 역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거 우리 하나만 짚고 가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교과하고 학종이 어머님들 때는 이미 올해 시작이 됐지만 거의 그 경계선이 옅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학종이면 비교과야 교과면 내신이야가 아니에요. 학종도 교과도 둘 다 교과입니다. 둘 다. 뒤에 학종 얘기하겠지만 학종을 진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 힘주어 강조하는 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비교과로 교과 커버가 힘든다고요. 왜요? 생기부 점점 얇아지고요. 자소서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 학종 경쟁률이 겁나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소서도 어차피 없고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내신은 좀 괜찮은데 비교과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N수생들이 그냥 학종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어머님들 때에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신 초고득점 한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교과만 그런 게 아니라 학종도 마찬가지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냉정히 말하면 학교 활동 하나에 더 올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신을 더 잘 따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2학기 때 내신도 잘 따고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신을 올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둘 다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신만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그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학교 네임도 조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졌고요. 원래도 중요했어요. 교과여도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학업 역량이 중요한 게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신이 1.7인데 전교 2등인 문과애가 죄인이 아니죠. 걔가 죄를 졌나요? 걔는 내신을 잘 딴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잖아요. 그거 자체로 이미 나머지가 넉넉히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성실한 애를 당연히 대학에서 뽑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야 학점도 잘 딸 텐데.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그래서 그게 진짜 수학 능력이라는 거고, 맨 아래 보시면 뭐 면접, 서류, 정성, 아유 이 사람 오타 내셨네. 아니 오타 아니에요 이거. 교과 전형 진짜 큰 착각인데, 어머님들이 교과면 진짜 내신 하나만 보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내신 하나만 보는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름을 보면 막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학교일 거예요. 정말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같이 보거나 또는 서류 정성평가 들어가거나 또는 최저가 높게 설정돼 있거나 입니다. 메디컬 같은 경우엔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인데 면접도 있고 서류도 있고 최저까지 있고 메디컬에는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고대 추천 전형 같은 거 그게 교과로 이제 분류는 돼 있는데 사실상 실상은 거의 학종처럼 뽑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성평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교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내신 좋으면 이거는 알아서 거의 대비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딸 때 이것도 중요한 거, 그 찍먹형이라 그러죠. 국수형 사과만 되게 높은 애가 있고 기술, 가정, 일본어 따위는 되게 내신이 낮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다 1등급 못 찍을 것 같으면은 주요 교과만 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은 찍먹형 인재는 안 좋죠. 당연한데 올 일이 다 찍혀 있는 게 그게 어디 쉽나요?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학종 쪽보다는 그래도 교과 쪽으로 조금 더 올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 과목 쉬운 거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과로 예를 들어볼게요. 문과 어머님들 혹시 계시나요? 문과 어머님들은 그냥 선택 과목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진짜로 상관없고, 이과는 물리, 화학, 생명, 물화가 특히 들어가야 좋거든요. 물리가 없는 순간 대부분의 학교 쓸 게 없어요. 공학 들어가는 기억자 들어가는 거 다 못 써요. 기계공학 안 되고요. 화생공이어도 놀랍게도 공학 때문에 물리가 더 중요해요. 다 못 써요. 쓸 게 없어요. 그럼 여학생들이 항상 쓰는 게 뭐 생명 좀 비비다가 바이오 하다가 식품 영양 좀 하다가 광탈하고 저희 반으로 오고 이런 결과인데, 물리가 하나, 그러니까 내신이 꼭 높을 필요 없어도 물리는 이과는 꼭 수강을 하는 걸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물투까지. 어쨌든 그래서 고1 1학년 때랑 달리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 분화가 되고요. 그 2학년 때 내신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래 그래요. 탐구 때문에 그래요. 통합과학 통합 사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목이 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숫자가 줄고요. 숫자가 준다는 거는 1등급에 필요한 등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1 맞던 애가 갑자기 2 맞고 2 맞던 애가 갑자기 2 후반이나 또는 3등급 뜨고 이럴 수도 있다.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를,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교수님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지구과학만 쓸 데가 없어요. 지구과학 가지고는 계열적 합, 전공적 합을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계열적 합, 전공적 합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관련 교과 내신 초고득점 하면 끝나요. 공학 쓰는 애가 물리 1이면 된 거예요. 수학 1이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구구절절 막 구질구질하게 세특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2등급, 3등급인 애가 세특으로 그게 1등급인 애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 세특의 유불리는 같이 2인 애들 중에서 변별이 되는 거지 2가 1을 역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동일한 라인이었을 때 변별 당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하진 않구나. 그래서 제가 세특 같은 건 항상 아이들한테도 평가를 할 때 너도 세특 되게 잘 써있네, 유리하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특 써있는 거 봤을 때 불리하진 않겠구나 라는 정도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과감하게 물화생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물리랑 화학은 꼭 수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좋은데 지구과학을 그냥 선택하고 1을 받을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 거면 난 정말 6추천 6교과만 받을래. 그리고 라인이 높지가 않아. 나는 국민숭실 라인이어도 되고 숙명여대 이하 라인이어도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지구과학 고른 다음에 그냥 초고득점 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투 어설프게 골라서 B 받고 C 받고 2등급 안 받으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교과를 쓰더라도 최상위권 학교를 쓸 거고 학종도 관심 있어라고 하면은 그러면 물리화학 고른 다음에 B 정도 하나 받는 거는 그걸로 그렇게 티 안 나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정도 해서 2, 3 뜨는 거 괜찮습니다. 어설프게 지학 골라서 1 받는 거보다는 나아요. 어디서? 학종에서. 근데 완전히 교과로만 쓸 거고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건동 아래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구학 고르고 1 맞고 그냥 다 1로 도배를 해버려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 과목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여기 써 있는 게 뭐 의공학자든 뭐 바이오 연구원이든 그거 대학에서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 써 있고 호소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싶다 주장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서 쓸 때 항상 보시면 어머님들이 의아해하시니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왜 여길 써야 돼요?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1, 2, 3학년 내내 의대에 의자도 안 써 있고 공학 계열로만 써 있고 수학, 과학 초고득점 돼 있고 세특 잘 돼 있고 이런 애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사례도 있고. 그 의학이나 그런 게 꼭 발라져 있어야 된다고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관련 교과 내신이 일단 1순위고요. 그 관련 동아리가 2순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그 전공적 합이란 말에 매몰 안 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다음에 뭐 최저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3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자 이것도 미리 얘기 드리면 학년별로 비율이 다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년 내신이 중요하나요라고 하는데 옛날 설명회 같은 데 보면 뭐 3학년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2학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이 가장 중요하고 3학년 때는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 3학년 때 가장 적죠. 그래서 3학년 때 갑자기 1이 다 찍혀 있다 한들 대학에서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 진로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어차피 전교권이면 A일 거니까 그때 세특이 조금 의미가 있겠죠. 그때 세특 변별이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산출되는 것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해졌다입니다. 자, 그다음 지역인재, 지역균형 이거 용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설명회도 많이 들으실 거고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할 때도 막 엄마 그 지역인재는 그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될 거니까 제가 이제 설명회나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동네 안 살면 그냥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냥 없는 전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냥 진짜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 게 아니다. 그냥 오른쪽은 지역 균형만 우리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알고 봤더니 둘째 아이가 있고 뭐 아이랑 아버지랑 부산에 뭐 금융 뭐 그쪽 허브로 가서 일하고 있고 지역 인재가 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도권이 사는 분들은 오른쪽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왼쪽만 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균형. 지역 균형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추천 전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추천. 지역 균형은 거의 대부분이 추천이죠. 추천이고 그 추천이면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교과죠. 대부분. 여담으로 그 서울대 지균을 잘못 아는 분들이 서울대 지역균형은 교과 아닙니다. 저거 학종이에요.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냥 다 학종으로만 뽑아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서울대가 교과를 싫어하거든요. 서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과하고 정시예요. 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학종으로 아이들을 뽑고 싶어하고 실제로 학종으로 뽑아야 이탈률이 적죠. 자, 정시로 서울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 서울대 공대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자연계열 붙어 있는 애들이 한 번 더 하러 자꾸 나가는 거죠. 가운 입은 거 볼 때마다 저게 내 건데 하고 이제 만족이 안. 이게 사람 심리가 아시잖아요. 벤츠 사면은 소나타 눈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벤츠 사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 람보르기니 탄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아시죠? 다 타시니까 저는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타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대를 가면은 연고대나 성대를 보면서 내가 쟤네보다 낫지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애들 없고요. 서울대 가는 순간 이제 의대생만 보여요. 자꾸. 실제로 제가 서울대 간 제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보면 요즘 학교 생활 어때 하면은 뭐 친구가 뭐 나랑 똑같이 과고 나왔는데 걔는 뭐 의대를 다니고 아니면 어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애들이 특징이 정시로 가면은 그 이탈률이 높아요. 수시로 붙어야 이탈률도 적고 그리고 학점도 잘 따고 그래서 학종으로 뽑는 거를 되게 좋아들 하신다. 인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교과목 이 분류표는 이제 또 바뀔 거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미. 뭐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고 뭐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선택 과목에서 딱 하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소수여도 등급 따기 힘들고 A 받기 힘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과감하게 이걸 도전해 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상위권 학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 2를 과감하게 그냥 수강하거나 고급 들어가는 과목 있죠. 고급 들어가는 과목들을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거나 또는 심지어 문과인 놈이 갑자기 그냥 이과 거 그냥 과탐을 수강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근데 이과가 사탐 고르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과감한 도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는 되게 좋게 본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융합 선택 과목도 이제 생기네 마네 뭐 그런 거 있는데 다 결론은 선택이란 말은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융합도 있고 진로도 있고 뭐가 많아 싶으시잖아요. 선택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선택이. 융합이나 이 진로나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럼 선택이란 말이 뭐냐? 제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역량, 전공 역량, 학업 역량 보여줄 수 있다.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어 했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요. 설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려잡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때려잡는 사람이면 뭐 마동석인가? 아니면은 뭐 설득해 보면은 이 사람 뭐 왜 이런 짓을 했지? 도망가면 일반인.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갈등이 부딪혔을 때 그 선택이 드라마나 영화도 우리가 재미있는 게 갈등이 있을 때 그 선택에 따라서 캐릭터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써 있는 걸 보면은 대학에서 대충 보면 알아요. 저희도 보면 알아요. 아, 얘 좀 찍먹으로 쉬운 과목만 했네. 아니면 얘 어렵지만 과감하게 선택했네. 그걸 뒤에 서울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대학이면 어느 등급 이거 근데 등급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어머님 때는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2.3이던 애가 갑자기 뭐 3.0까지 붙고 그러진 않겠지만 뒤에 소수점 단위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레인지는 이렇구나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독특한 게 보시면은 한양대가 1.35죠. 고대가 1.7인데 그러면 한양대가 더 높은 학교니가 아니라 한양대는 왜 저렇게 되냐면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오로지 교과로만 뽑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입결 볼 때는 그런 정도는 해석을 곁들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해서 이제 두루두루 들으시거나 대학에서 발표한 입학처 설명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아 저기는 면접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하여튼 없으면 이렇게 입결이 올라간대 그거가 포인트예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뭐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건 학교 레인지가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낮아서라기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자꾸 뭐 면접도 있고 최저도 있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다입니다. 네, 네, 그냥 제가 50% 컷을 들고 온 거예요. 네, 들고 온 건데 정말 이걸 보고선 딱 우리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하나 아까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1.7인데 우리 애가 1.8이에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경희대 뭐 못 써요?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몰라요가 제 답이에요. 몰라요가. 왜요? 아니 왜 컨설턴트 그것도 모르세요가 아니라 아니 어디거나 이런 데 넣어보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대학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1.8인데 넣어봤더니 경희대식은 되게 유리하게 나서 한 1.55가 뜰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분리해서 1.95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물론 대략적으로 우리가 넘기면서 저희는 많이 봤으니까 보다 보면 야 아마 동국대식으로는 유리하겠다 아니면 경희대식으로 뭐 유리하겠다 보면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면 넣어봐야 되니까 딱 요것만 그냥 보고는 그냥 우리 1.7이니까 써야지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학교마다 이것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빼는 쪽 보이시죠? 온리 교과로 보는 한양대. 예,
멋있는 학교. 근데 이 한양대도 이제는 26학년도에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대부분인데 교과 서류 정성평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고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다 우리가 갈 만한 좋은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하고 면접을 같이 보는데 연세대 수능 전에 면접 보는데 납치 걱정이 아니라 제발 연대는 납치를 해줬으면 좋은 데니까 의미 없겠죠. 어쨌든 저런 데가 있는데 근데 연세대 저 면접 전이 이제는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면접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수능 최저가 하나 들어온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연세대는 이제는 사실은 이게 빠져도 될 내용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출결봉사 있는데 저거 보실 때 출결봉사 저렇게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거의 무시하셔도 돼요. 거의 얼마 안 까이거나 또 하나 상식적으로 서강대 중앙대 정도를 쓰는 친구가 출결봉사가 뭐 미인정 몇십 번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단 N수인 애들은 저걸 가끔 봐요. 고3 2학기 때 지가 수시 원서 써놓고 당연히 붙을 줄 알고 버리는 애들 있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야, 아직 혹시 몰라. 혹시 그러니까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재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니까 2학년 거 3학년 2학기 거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서울대 경인교대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서울대 아니 지역균형이면 뭐 추천 교과 아니야? 뭐 이렇게 없다. 서울대는 그런 게 경인교대도 마찬가지. 학종으로만 뽑는다. 네, 그래서 뭐 교과 반영 방법도 옆에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차피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 결론 다양한 학교가 다양하게 본대.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넣어보래. 그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니까 저희도 보자마자 이건 한 1.7쯤 될 것 같은데 이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기계 컴퓨터에 넣어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동국대는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여기는 기분이 좋아지는 학교. 우리 애가 2점 몇인데 넣어보면 엄마 선생님 여기 1점 몇인데 쓸까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다 1점대니까. 저기 보시면 알잖아요. 딱 보면 상위 10개만 뽑아서 본다고 써놨잖아요. 저렇게 하면 다 입결이 그러니까 우리 생기부가 다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연세대 Z점수도 넣어놨는데 저는 초급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특이하게 본대. 이것도 그냥 학교 레벨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하자면은 저도 한 1시간 저것만 얘기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다양한 학교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대학의 고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확정제가 되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이것도 결론 다 다르다. 그냥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결론, A 맞으면 다 끝나요.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뭐 B나 C 맞고 뭐 세특으로 뭘 커버를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싸그리 다 A면 좋고 B 한두 개는 근데 도전하는 과목은 B여도 괜찮다. 근데 주요 교과는 다 A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세종대는 여기 20점이나 까이고 100점 막 이러지 80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대 입학 관계자들은 귀를 한번 닫아주시고요. A인 애들이 여기를 잘 안 써요. B부터라고 보셔도 돼요. 저 정도 라인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해 놓을게요. 네. 또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기는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같은 2.38이어도 다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여기 뭐 쓰고 싶잖아요, 막. 이거 보고선 혹시 약대는 하면 죄송합니다. 거의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그거는 다 약대 쓰는 애들이면 원래도 1점대인데 10과목 모으면 당연히 1.0이죠. 저런 데는 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제 사례인데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38인데 넣어보면은 뭐 이제 동국대는 예외로 치고 서울 과기대식이 일단 학교 레벨이랑 상관없이 유리한 거고 연대냐 고대냐 했을 때는 연대로 썼을 때 좀 더 유리한 거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근데 0.2인데요. 0.2면 연구대 라인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아니다? 아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학종 얘기인데요. 학종 얘기는 좀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요걸 먼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지금 많이 물론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저희가 바라본 관점에서 입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즘의 선생님들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눈에 띄어야 된다. 특히 남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예전 설명회는 저도 질문 많이 하면 애들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질문도 근거를 가지고 하거나 좀 적당히 해야지,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게 너무 많이 질문이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얘는 그냥 지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다짜고짜 일단 물어보는 애구나 라고 평가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설명회 가는데 뭐 지적 호기심 질문 많이 하면 되고 이러면은 중간에 나오시면 돼요. 그냥 중간에 그 설명 중간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평가에 대한 기준의 여러 가지가 조금씩 이제 이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가 역사가 이제 꽤 됐습니다. 서울대가 제일 먼저 했었고 오래 했고 조금씩 바뀌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게 무조건 능사였던 적도 있었던 건 맞는데, 예전 얘기고 지금은 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학에서 수열 단원을 배우고 관련 책을 읽어보다 궁금한 게 생겨서 챗GPT로도 물어보고 빙으로도 물어보고 바드로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논문도 해보고 했는데도 궁금함이 풀리지 않아서 그때 질문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또는 우리 학교 단톡방 SNS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공유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특에 알알이 박혀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너무 어렵다. 그럼 그냥 교과 다 따고 내신 다 올려버리는 전략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좀 부침성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잘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특히 수학 이 여담인데, 이것도 영상 참 나중에 잘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내신 기간에 제가 이제 고1 학생들은 그런 것도 많이 시키는데, 수학쌤 중에 조금 설명을 조금 덜 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야. 다 잘하시죠. 좀 그렇게 아주 조금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교재나 이런 거 뭐 펴져 있는지 이렇게 보고, 센 펴져 있는지 마플 펴져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이게 어려운 문제들 질문해봐라. 몇 개 서로 나눠서 질문했는데, 한 이분이 이렇게 쉽게 풀 게 아닌데 쉽게 풀어준다. 아, 이거 나온다. 그럼 뭐 그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풀어달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이따가 와봐. 그래서 내가 한번 풀어볼게 하고 이러면은 이거 안 나와. 인데 안 바꾸나 이 양반도. 근데 이 양반이 평소에 이 정도는 그렇게 빨리 풀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적나라한가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부터 얘기 드리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실제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상상 속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오거나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이제 교무실에 친화적이고 교무실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랑 떠들고 놀 바에는 쌤들하고 그냥 잡담이라도 하고 놀고 친해지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학과 선생님들, 우리 담임 선생님들뿐이 아니라 국영수사가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세특 쓰더라도 250명이면 250명 다 써줘야지 되고, 그러니까 담임 교사면 담임 애들 한 30명 정도 이제 행특 써주고, 물론 본인이 교과인 건 써주셔야 되겠지만 있을 텐데, 그 교과생들도 써줄 게 많고 그거 거의 복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학년에 220명, 250명인데 어떻게 그걸 다 다르게 써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과학이나 뭐 사회면 그런데,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공통이기 때문에 다 써줘야 되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띄는 애를 이뻐라 하고 잘 써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관찰에 되고 기록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은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교육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공교육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Y에서 왜에서 시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은 여기서부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왜에서 출발하는 게 학종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그냥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쌤 이거 몰라요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들이 진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뭐 공동 이수 과정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인데 할까요 말까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했는지 계기가 없으면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쥐해부 실험이나 돼지 무슨 실험을 뭐 참가하고 옵저버 관찰을 했다 하더라도 평소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그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쭉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이 다짜고짜 일단은 해제 끼고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 간에 왜 했는지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Y에서 출발해야 되고 제 왼쪽에 써놨죠. 왜 이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so what?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것까지 돼야지 완벽한 생기부의 기록입니다. 결과물 없이 그냥 그러니까 계기가 있고 활동까지 했는데 그냥 참여함, 수행함 일반고에 이제 생기 보면 항상 그런 식의 기재가 되게 많은데 뭐 어디에 참가함 그리고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뭐 적성 홀랜드 적성 검사 뭐 결과 무슨 이학 그거 아무 변별이 전혀 아예 안 되고 심지어 이 학교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그 기재 중에 하나예요. 뭐 적성 검사를 했고 홀랜드 적성 검사 했고 MBTI 결과도 좀 나오던데 그게 솔직히 대학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얘 ENFP면 뽑을 거고 뭐 INFJ면 안 뽑을 거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씩 양채우기인데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하나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돋보이려고 다른 학생 까는 거 위험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손을 들고 답변하는 등 이런 거 일반고에서 전교권인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과학 실험 기자재를 뭐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뭐 어색해하는데 혼자 막 능숙하게 해서 알려주고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죠? 천만의 말씀. 왠지 아세요? 그만큼 다른 애들은 바보인 학교란 얘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근데 그게 질문이 되게 괜찮은 질문이면 다행인데 되게 쉬운 질문 뭐 급수나 뭐 수열에서 간단한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는데 혼자 했다. 얘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 학교 애들이 바본데 덜 바보라는 얘기예요. 조금 낫다 그냥 그 정도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평가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레벨이 어느 명문고도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게 일반고여도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학교 수준이 꽤 괜찮네 이런 게 보이는 학교가 아니라 그런 학교면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다니면 아니 애가 알려줄 정도면 얼마나 애들이 그 기자재나 학습 실험 같은 걸 많이 안 해봤겠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잘 알려주지도 않았겠고 또는 반대로 애들이 실험하기 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수준의 학교라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남을 낮추고 나만 높이는 기재는 진짜 지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위험하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 결과물 산천물이 좋은 결과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그래서 대기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환기하는 게 학습 효과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다 쳐봐요. 어느 과목에서 봤는데 그런 게 대기 환경이나 이런 데서 연관돼서 궁금했다 쳐볼게요. 그랬을 때 문을 열고 공부했을 때 능률이 더 올랐는지 낮아졌는지를 뭐 설문지를 애들한테 돌려서 그 결과를 받고 실제로 문을 열었더니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학습 효과가 더 높았던 것 같아라는 결과물을 받았고 뭐 등등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능률이 오를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결과를 봤더니 아닌데 나는 문 닫혀 있는 게 조용하고 해서 더 좋던데 라는 결과를 얻었다 쳐볼게요. 상관없다고요. 이 결과가 완벽하거나 이 산출물이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본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해본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완벽한 수준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학생이잖아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데 얘가 무슨 대학생도 하기 힘든 실험이나 뭐 설문조사를 완벽한 서베이 조사의 결과를 들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의심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는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결과 내가 뭐를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결과물이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뭐 학종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교과에서 내용이랑 상당 부분이 겹치기는 해요. 겹치기는 하는데 학교생활 성실성이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
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머님들이 계신 25, 26학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과하고 학종이 경계선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학종을 나누어 준비한다기보단 그냥 내신 일단 잘 따고 있으면 교과도 학종도 다 대비가 된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아예 교과로 더 틀 거냐, 조금 학종을 그래도 맛이라도 볼 거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생기부 얇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미 적용되는 내용에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이건 중요한 거에서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내신 입결, 학종 입결로 너무 희망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학종 입결은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입결 같은 거 볼 때 50% 컷, 70% 컷 나오죠. 학종은 우리가 앞으로 50%만 보는 게 안전하다. 특히 일반고는. 왜요? 여기 같은 경희대 영어 영문이어도 직유는 1.6이에요. 무섭죠. 근데 학종을 봤더니 3.2? 우리가 2.5니까 되겠지 하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광탈. 왜요? 이 내신이 3.2인 게 영어 영문이면 어때요? 국제고, 외고 쓰죠. 국제고, 외고에서 내신이 1, 2등급이 내가 경희대 써요? 절대 안 쓰죠. 아예. 화내죠. 이름도 언급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쓰는 애들은 다 4, 5등급 막 이런 애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결이 낮은 게 아니라 과고, 그러니까 이게 영문으로 들었지만 예를 들면 과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특목고 얘네들이 많이 섞여 있구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보실 때 이 앞부분하고 특히 경희 같은 거 예시로 보면은 이 앞부분하고 뒤하고 차이가 나요.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몰려 있고 그 얘기는 일반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영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요것만 갖고 연기를 얻으시면 안 되고 50% 컷으로 올려서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일반고 기준. 근데 일반고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반대로 요것만 들고 와서 항상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애는 선생님 2.3인데 왜 안 돼요? 이러면 이 얘기를 다시 또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고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경희대 이거 입학처나 이런 데 가면 이거 표 많이 보일 거거든요. 얘네는 이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학종에서 입결 볼 때 50% 컷을 보자. 아래 있는 거 보고 너무 용기를 가지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계열적 합이란 뭐냐라는 건데요. 계열적 합. 아무리 바뀌어도 요건 안 바뀝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공학 계열 갈고 싶은데요. 했을 때 써 있는 게 공학자가 되고 싶음. 근데 지학하고 생명 내신 1임 의미 없다고요. 그냥 수학, 물리 초고득점 하면 된다고요. 자연계면 이거 다 해당되고요. 물론 지구는 맨 아래 넣긴 했는데 없어도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구 천문 대기 우주 가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것보다 물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지구에 있는 것들 모든 생명체들이나 별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메디컬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수학, 화학, 생명인데 특이하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의대는 물리도 있으면 좋다라고 써놨죠. 의대인데. 그 다음에 인문 아무거나로 써놨죠. 진짜 아무거나예요. 아니, 인문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상경, 비상경밖에 없어요. 상경은 경영경제 말하는 거예요. 경영경제. 경영경제면 확통이나 수투가 조금 중요해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라고 했지 7, 8등급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높다는 등급이 높다는 전제하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전공 상관없다. 괜찮다. 그리고 상경 같은 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외고 학부모님들도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 외고에서 수학 내신 국제고에서 수학 내신 대학에서 이제 안 믿거든요. 왜요? 외고 국제고 이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학 이제 통합이죠. 그러면은 외고에서 수학 1인데 왜 상경이 안 되죠? 외고에서 수학이 1이어도 조금 불리하지 않은 거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1이 이과가 없는 상태, 문과끼리 1이잖아요. 대학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로 굳이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대진서랍을해서 이과랑 경쟁한 문과 수학 2등급에 하고 근데 어떤 외고에서 1이네 하고 했을 때 차라리 문이과랑 같이 엉겨붙은 애 2등급을 더 우리는 믿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2, 3년 전부터 외고 국제고에서
상경을 쓰는 순간 무조건 광탈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어머님들은 그 어차피 문과는 정말 냉정히 말하면 어느 과로 가도 경영 어차피 복전할 거거든요. 가서 할 건데 들어갈 때부터 기어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요.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기어이 전 싫다. 우리 집 무시하냐. 나 100만 원 다 낼 거다. 아니 기어이 상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경 6상경, 6미디어 이런 거 그럼 저를 담임으로 만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6상경, 6미디어 진짜 안 되고 전력적으로 한두 장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이제 인문 쪽에서 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가서 어차피 바꾸면 된다.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서울대에서 전공 20과목으로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좀 바뀔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치는 내용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제시한 걸 기반으로 저도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에서 이제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거 하려면 이거 하고 알아 그 얘기예요. 그게 아까 얘기 드린 표가 그거예요. 그건데 요게 이제 서울대를 노리지 않는 학생이어도 서울대가 하면 그 밑에 있는 학교도 다 따라할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시간상 정시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서울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이제 서울대 의대 실제 합격한 학생을 서울대에서 공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쭉 글로다가 막 써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한 것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였던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면 된다고요. 단 얘는 지구과학도 좋아해서 물화생 하면서예요. 하면서 지구과학만이 아니라 지구과학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건데 지구과학이 제 진로와 관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써 있죠. 자연재해나 다양한 기후적 환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게 지적 호기심이라고요. 근데 자 여기서 물화생 고르는 우리 아이가 지구과학을 그럼 지구과학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다 1이라는 전제를 얘기 드린 거겠죠. 다 2인데 막 지구과학 하나 1인다고 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1이라는 전제 하에서 변별을 하나 더 보여주어서 메이저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 가려면 이런 거 도전하는 게 좋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 학생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미친 학생입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붙은 학생인데 보시면은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본어 능력 시험도 받고 러시아어 독학을 했다 그러죠. 미친 아이죠. 이런 미친 친구들을 서울대가 되게 좋아해요. 왜요? 왜일까요? 다 1인 애는 이미 차고 넘쳐요. 서울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정도로 특출난 자기만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 애를 서울대가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가 1호를 근데 아까 제가 계기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1호를 이거 보자마자 아이고 야 너 1호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 러시아어로도 해야 된다. 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 러시아냐 일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기가 중요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의 계기는 저기 보시면 일본에서 소형성 탐사선 하야부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를 읽기 위해 굳이 이것도 번역된 걸 보면 되는데 이 미친 친구는 굳이 이걸 1호 기사를 읽고 싶어서 독학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그거에 넘어서서 확장으로 이게 지식의 확장이에요. 1호 능력 시험도 봤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주과학 분야가 발전한 러시아 자료를 읽기 위해서 러시아 독학을 하고 계기가 이러면은 왜 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되는 얘가 미친 애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애가 되는 거죠. 서울대 이런 걸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왜 했는지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의 의학자인 친구는 자 의대 쓰는 친구들은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진로 희망에 의사보다는 의학자가 좋고요. 이게 서울대가 좋아합니다. 서울대가 좋아하면 나머지 좋아하는데 다 어차피 의대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약대만 해도 별로 뭐 약대 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되는 거를 의대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의대가 의사의 앙송서로 취급받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십니다. 그거보단 의학 자체에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연구나 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걸 안 할 거고 나 압구정 가서 피부과 할 거여도 일단 숨기고 살아야죠. 일단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좋아한다. 팁으로 그냥 드렸고요. 교대 사범대는 워낙 이제 인기가 없어서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 팁, 뭐 그래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대는 예체능도 내신 중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왜요? 교대 가면은 막 예쁜 손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진짜 그것 때문에 싫어서 뛰쳐나와서 반수한다고 내 옛날에 저희 반 있었거든요. 네, 이거 안 맞는 애들 진짜 안 맞거든요. 막 풍뎅이 키우고 막 부화하면 A고 안 되면 B고 막 진짜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체능은 버리시면 안 되고 변호사 같은 거 물론 법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좋은 학교는 별로 없죠. 건국대 아래죠. 건국대까지만 로스쿨이 있는 데는 다 법대가 없고 그 이하인데 이제 법 관련도 관심 있는 친구들. 근데 여기서 로스쿨 언급도 하면 안 돼요. 나 로스쿨 할 거고 변호사 할 거고 이런 것보다 법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로 아니어도 법학 자체에 관심이 있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관심이 있고 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도 역시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게 뭐다? 수학, 물리, 내신. 그걸 이길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는 좋은 말이 있는 거고요. 영상용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있고 소속 활동 있고 네 번째 이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상승 곡선이면 좋지 않나요? 자, 두 가지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3, 2, 1인 애가 있고요. 111인 애가 있어요. 누구 뽑아요? 112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걸 그래서 일부러 그럼 3을 맞아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 곡선이면 나쁘잖아요. 333보다는 당연히 낫죠. 얘네보다 낫다는 거지. 또는 2.5, 2.5, 2.5보다는 얘가 낫다 이거지. 111 이길 수는 없다.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이 상승을 해요. 왜요?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안 되죠. 또 하나. 3학년 1학기 때 되면은 아니 이미 그 전이지만 2학년 2학기쯤 되면 지금쯤에 뭐 생겨요? 정시 파이터들이 생기죠. 특히 남학생들. 그 이제 저도 막 고1, 2 지도하면 애들이 이쯤 되면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제 정시 해보려고요. 막 이래요. 정신 차리거라. 너 오면 진짜 죽는다. 여기는 안 된다 진짜. 오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있는 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시 파이터들이 있다는 건 내신을 버린 애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남학교들이 좀 있어요. 정시로 많이 붙이는 학교들. 그런 것 때문인 거를 입학사정관들도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리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거지 그걸로 안 될 애가 갑자기 역전 이거 안 됩니다. 네,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리긴 올려야죠. 올리면 좋죠.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 근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 면접이 생각보다 또 중요해지고 있죠. 최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비도 근데 면접 같은 거 제가 면접 이것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면접 정답이 있고요. 학교에서 공개합니다. 기출문제 달달 외우는 거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면접도 답이 있는 시험이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준비해도 되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고 준비하면 된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일반고에 역전할 수 있는 전형이라던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쉽지는 않다. 비효과로 교과 극복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교과 전형보다 입결이 낮던데 그럼 나도 하면 저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보고 믿고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애도 있거든요. 학교 쌤은 자꾸 예를 들어서 국민대 숭실대 얘기하니까 막 승질 나고 열받고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그냥 건국대 경희대 입결 보고 다 질러버리고 그리고 저희 방 와 있고. 많이 보는 패턴이어서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고3 이제 아이를 두는 순간에는 이제 마음이 자꾸 변하죠. 그래도 저 사람 말은 자꾸 안 된다는데 그래도 써보면 왠지 될 것 같고 그게 로또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쓴 번호가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진짜 제발 내려놓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학종은 누가 붙나? 깜깜이 아닌가? 깜깜이 절대 아니고 결과 공개 잘 돼 있고 되게 생각보다 투명하고요. 학종
오래된 전형이 맞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진짜 공교육 못지않게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입학사정관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좀 믿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선 이제도 안 해도 된다. 교과 쓸 거면 아예 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교과만 쓸 거면. 근데 그 중간에 세특에 좀 녹여져 있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때 물어보겠죠. 뭐 조지 오웰의 뭐를 동물농장을 읽었다는데 뭐 저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이제 그대로 나가야죠. 뭐. 네, 어쨌든 이런 거는 그래도 녹아져 있는 거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대안하고 해결책 제시.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문화에 대한 거 문제 같은 거 다문화 진짜 많거든요. 맨날 그놈의 다문화. 그리고 저출산 다문화 문제 답이 있을까요? 저출산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십 조씩 때려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답을 고등학생이 낼 수가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자꾸 답을 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왜 그런 문제가 그럼 왜 있는지 원인을 그냥 고민해 보는 정도면 돼요. 그냥 그 정도면 돼요. 다문화가 너무 하고 싶으면은 그냥 주변 애들한테 우리 반에 뭐 이제 다문화인 애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뭐 인식 조사 그냥 해봤다. 요 정도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다소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들도 답을 못 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논술까지 얘기 드리면 좋으련만 진짜 딱 하나만 요것만 아까 제가 논술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끝낼게요. 결론만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랑 모범 답안 다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답안 베껴 쓰기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썼지만 이해 안 해도 되고 모범 답안 있는데 종이 한 장 옆에 놓고 그냥 쓱 뽑아서 옆에 이렇게 놔주세요. 빈 종이하고 힘들지 하면서 심심할 때 해봐 하고 이렇게. 심심할 때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할 수는 없죠. 그건 안 되죠. 논술을 취미로 하시면 되는데 놓고 옆에 손으로 복사해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요건 오늘 집에 가면 바로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학원 끊고 뭐 이거 이전에 그냥 오늘 당장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범 답안 종이 놓고 베껴 쓰기 이거를 못할 정도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는 나중에 하다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먼저 쓰는 거 먼저. 그리고 모의논술 대학 유튜브 해설 영상 보기. 이 친절한 대학들이 해설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성대랑 특히 한양대 같은데 이화여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 물론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 들으시면 되게 좀 그렇죠. 별로죠. 의대 얘기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 학교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학교들의 해설 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심심할 때 애들이 그걸 보는 게 낫다. 뭐 아이돌 영상 볼 바엔 잘 그거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백겹 써보기 요거 먼저 꼭 해보십사. 그래서 이렇게 해설 영상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 표정이 어두우신데 죄송합니다. 영상 뒤에 열정도 하시는 장면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다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숫자들. 이거는 제 그냥 광고 한번 하려고 한 거예요. 이투스 가시면 논술 원서 영역에 대한 합격 특강 저거 무료예요. 무료. 돈 드는 건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했을 텐데 무료로 그냥 원서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하니까 혹시 논술에 좀 더 관심 있으면은 돈 안 드니까 이투스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그거 뭐 구독하기인가 뭐 구매하기인지 구독하기인지 하여튼 그거 누르면은 그렇게 돼 있지만 빵원이에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해놓고 돈 결제되는 거나 의심하실까봐 진짜 영원입니다.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아무튼 시작은 그렇게 바로 해보실 수 있다까지 제가 마무리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시 얘기까지 좀 해드리면 좋은데 학년을 제가 다 여쭤봤더니 아직 고3인 분들은 없기도 하고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중급편이나 그럴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1시에 바로 또 본사에 가서 촬영을 하는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질문 주시면 제가 받아드리긴 할 건데 부득이하게 이제 1시쯤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끊고 갈 수밖에 없다. 양해의 말씀 좀 구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